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같이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질의 상태 변화와 관련된 생활 속의 사례이다 라고 하였고, 여름철 수영장에서 놀다가 물 밖으로 나왔다. 몸에 묻은 물이 땡땡 하면서 시원해진다 라고 하네요. 물이라는 건 결국 뭐에 해당하냐면 액체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액체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뭐가 되냐? 기체가 됩니다. 따라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건 기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화에 해당한다라고 먼저 가주시고, 아이스크림 상자에 넣은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뭐에 해당하죠? 고체 물질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기은하면서 드라이 아이스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다시 말해서 기체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승화현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지역에 있는 감나무와 직박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감나무에 열린 감은 익을수록 단맛이 나는 물질이 증가한다. 감보다 익은 감에 세균이 많다. 세균과 감나무, 이건 이제 식물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직박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조류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감나무에 있는 곤충을 먹고, 가을에는 익을 감을 먹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동물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얻죠. 니은은 세균이네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없다. 네, 핵막이 없다라는 거는 이건 진핵세포가 아니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핵세포냐라고 물어보는 말이랑 동일한 선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막이 없는 건 맞는 선지가 되고요. 디귿은 동물계에 속한다. 네, 맞는 선지가 되겠고, 니은과 디귿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은 단세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세포 생물인지. 단세포 생물에 해당하는 거는 세균은 단세포 생물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근데 직박구리나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 뭐에 해당하냐? 다세포 생명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다라고 갈 수 있겠고요. 기억니은 디귿은 모두 같은 생태계에 속한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태계에 속하는 건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전 세계의 지진 및 화산 분포와 판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자, 지구 표면은 하나의 판이 아니라 매우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져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냐. 항상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 때하고 화산 때는 웬만하면 겹쳐지기는 하지만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조금 더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라고 가주시는 게 맞겠고요. 지진과 화산 활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쵸? 판의 경계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불의 경계다라고, 불의 골이다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 모습과 이슬을 통해 보이는 풍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수증기가 응결하면 이슬이 맺힐 수 있다라고 하였고요.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액체가 고체 물질로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잘못했어요. 수증기는 기체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빛이 이슬을 통과할 때 빛의 굴절이 일어난다. 맞는 선지가 되죠. 이슬을 통해 거꾸로 선상을 볼 수 있다. 지금 반대 모양이 나타났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A, B, C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있는 국가지질공원의 주요 지질 명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화강암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고요. 화강암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갱이 자체가 크게 만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식는데 오랜 시간이 걸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주로 밝은색 광물이다. 그쵸? 흰색 광물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나는 지하 깊은 곳. 이게 지하 깊은 곳이죠.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분출하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는 틀린 선지, 이건 가에 해당한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밝은색 광물이냐라고 했을 때 현무암 같은 경우에 이제 어두운 색 광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나중에 규산형 광물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다음에 고2로 올라가서 지구과학 파트를 이제 배우시게 된다면 규산염 광물이 이제 해당을 할 건데, 규산염 자체가 이제 SiO2라는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SiO2 성분 자체가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은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광물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냐면 색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검정색에 가까운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황암 같은 경우에 이제 무색 관련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칼슘 같은 것들, 그 화강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성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은화는 모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둘 다 뭐에 해당하냐? 화성암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성암. 그래서 기억과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 가는 학생 A가 밝은 낮에 사한과 셰일로 이루어져 있는 지층을 관찰하고 있고, 나는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의 수정체는 가까운 물체를 볼 때가 먼 물체를 볼 때보다 두껍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의 지층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냐? 이 퇴적물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것 보고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암하고 셰일 같은 경우에 셰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흙 같은 것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암 같은 경우에 이제 모래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여감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감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갈 같은 것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A의 동공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고 했냐면 낮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낮 같은 경우에는 빛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동공 자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빛 자체가 매우 적게 들어오는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공 자체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A의 수정체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얇다라고 했는데,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가까운 물체를 보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A의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층을 보므로 훨씬 더 두꺼워진다라고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두껍다가 들어가므로 틀린 선지, 그래서 기억 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았다. 가의 주사기를 얼음물에 넣었다. 그렇다면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체의 부피도 감소하게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물에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 속 기체 분자의 개수, 이런 분자의 개수 자체가 달라지려면 이 피스톤 자체가 아예 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 자체는 나에서나 가에서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피스톤이 멈춘 후 주사기 속 기체 분자의 운동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활발하다라고 했네요. 그쵸? 활발하기 때문에 부피가 훨씬 더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맞는 말. 달을 통해 뜨거운 햇볕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과자 봉지라는 거는 결국 닿은 곳에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기체 자체의 분자 개수가 증가하는 건 아닌 것이고 분자의 운동 자체는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셔야 돼서 니은과 디귿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린 선수가 얼음판 위에서 스톤을 놓았고 스톤이 0cm인 지점을 지나갈 때마다 시간에 따라 스톤의 위치를 나타내었다라고 했네요. 0.1초 동안 30cm, 0.2초 동안 0.2초 가는 동안도 또 30cm, 또 0.1초 증가할 때 또 30cm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0.1초 동안 몇 미터를 갔냐? 0.3m를 갔기 때문에 3m/s의 일정한 속도를 가지는 등속 운동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속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두 가지가 되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고 3m/s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어느 날 관측한 천문현상의 시간대별 관측 일기와 이에 대한 발표하는 내용이다. 1시 27분에 지금 보니 다리 왼쪽 위에서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리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졌다. 신기하게도 달이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붉은색으로 나타났다. 월식이 나타났다라는 뜻인 거겠죠. 다리 왼쪽 부분부터 다시 밝아지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관측한 날 달의 위치를 그러면 우리 보고 찾아라 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냐? 요 지점에 있어야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떠서 얘가 저녁 6시쯤에 뜨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시쯤에 이제 이 위치쯤에 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2시 반이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이 근처에.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아침 6시에 뜨게 되는 구조를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사기다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망 지점일 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식이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B 지점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여러 기구와 각각의 소비 전력을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라고 했냐면 형광등 스탠드가 LED 스탠드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주어진 상태네요. 얘는 열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줍니다. 자, 기억선지부터 봅니다. 작동하고 있는 선풍기에서 전기 에너지의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냐? 그쵸? 여기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겠고, 일부 같은 경우엔 뭐 열 에너지 같은 걸로 전환이 되어서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빛 에너지는 형광등 스탠드가 LED 스탠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둘 다 에너지의 소비 전력 자체는 동일한데, 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형광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가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라는 뜻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나오냐? LED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선풍기를 30분 동안 사용할 때가 전기 주전자를 1분 동안 사용할 때보다 크냐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선풍기는 30W라고 했죠. 그럼 30W인 거고, 얘가 곱하기 30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30 곱하기 60. 왜요? 전기 에너지는 VI T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전기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 주전자는 1200에다가 1분이니까 60초에 해당하죠? 사라지고 사라지면 얘는 900이고 여기는 1200이니까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사용할 때가 1분 동안 사용할 때보다는 작다라고 가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기체 A2와 B2의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고요. 자, A2 써주시고 그 다음 B2 써주시고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누구래요? 기체 AB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건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지냐? 1대 1대 2로 만들어진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개수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4개 있고 여기는 총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면 1대 1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개 반응할 때 얘도 2개 반응하고 대신에 A, B는 몇 개 만들어져요? 4개가 만들어졌겠죠? 그렇므로 A, B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고 A2는 몇 개가?
두 개가 그대로 있다라고 우리는 가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2가 지금 존재하고 A2가 두 개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두 개고 얘가 네 개니까 B2가 남아야 되는 거죠. B2가 두 개 남습니다. 자, B2 두 개만 남는 것부터 찾아볼게요. B2 두 개, B2 두 개, 더 이상 없네요. 그죠? 그리고 AB가 4개, AB가 4개. 따라서 이건 4번의 모식도처럼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치매 소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하였고요. 시험관 A에는 기억과 증류수를 넣었고 B에는 기억과 사람의 침 용액을 넣었다. 기억은 녹말 용액과 포도당 용액 중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침이라는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배웠냐면 녹말을 녹여서 이당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넣어줘야 되는 건 누굴 넣어줘야 돼요? 녹말을 넣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고 나서 덜어낸 용액을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남아있는 A와 B에 또 이번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각각 넣고 가열한다라고 주네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같은 경우에 뭘 확인하는 용액이냐면 녹말을 확인하는 용액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네딕트 용액 같은 경우에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포도당을 우리가 확인하는 용액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A의 용액에 지금 넣었을 때 여기는 청남색으로 변했고 B의 용액은 다해서 황적색으로 변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B 자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기억과 이제 침 용액을 넣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녹말 용액이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사람의 침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레이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아밀라아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의 B의 용액에서 검출된 영양소는 뭐에 해당하냐? 탄수화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는 분해가 되게 되면 이당류인 엿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다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건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해수와 담수, 그리고 이제 담수에서도 비율비를 다한 것 같이 나타내었다라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가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담수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 지하수에 해당을 하고, 빙하,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하천수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구에는 담수가 아니요. 해수가 더 많기 때문에 틀린 선지인 거고, A는 지하수이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말했어요. 빙하가 더 많죠, 지하수보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A는 지하수가 아니라 빙하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야죠. 헷갈렸네요. 자, 틀린 선지. 그 다음 B는 수자원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수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고요. 수권은 모두 액체로 이루어져 있냐? 아니요. 우리가 빙하라는 친구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거고, 하천수와 호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빛의 세기와 강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하였고, 시금치 잎조각 20개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조각 내부에 기체를 다 빼주고요. 그리고 나서 A와 B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 100ml를 넣어준다. 이건 이산화탄소를 이제 다음과 같이 공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ED 전구의 장치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고 스위치 1만을 닫았고 그 다음에 A와 A를 B로 바꾼 다음에 전구 아래에 두고 스위치 1과 스위치 2를 동시에 닫은 순간부터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1만 우리가 연결을 했을 때는 저항이 R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위치 2까지 연결을 하면 우리가 R분의 1과 R분의 1을 더해서 R분의 2 이거를 우리가 역수 취하면 2분의 R만큼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저항 자체가 R에서 2분의 R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들면 우리가 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냐면 전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요? V는
I, R이라고 했던 거고 R값이 감소했기 때문에 I값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밝기는 결국 뭐에 해당하냐? VI 값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광합성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친 시금치 조각에서 산소가 발생한다는 맞는 선지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회로의 전체 저항은 라에서가 마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선지죠. 이때는 R이고 여기는 2분의 R에 해당을 하니까 0에서 4분 동안 광합성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적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4분일 때 떠올랐기 때문에 광합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표는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였고요. 원자에게 전하는 8개인데 전자 2개를 더 얻었으므로 전자수는 10개가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몇 번이었냐면 우리가 12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2에 해당하는 것이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2족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에 해당을 하는 거고 얘는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18개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N은 2고 A는 4고 B는 2에 해당하므로 얘는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뜻입니다. 16번 그림은 스마트워치의 광원 A와 B와 손목의 혈관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초록색 빛을 나타내고요. B는 빨간색 빛을 방출한다라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백혈구고 하나는 적혈구다. 기억은 적혈구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에 해당을 한다라고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산소 운반을 담당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억은 적혈구는 A, 우리가 A가 무슨 빛이냐면 이게 초록색 빛이라고 했고요. B는 무슨 빛이라고 했냐면 빨간색 빛이라고 준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은 A가 방출한 빛보다 초록색을 방출한 빛보다 빨간색에서 방출한 빛을 잘 반사시키냐. 적혈구는 우리가 붉은색으로 보이죠. 붉은색으로 보인다는 건 나머지 빛은 흡수하는 거지만 빨간색 빛은 반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에 잘 보인다라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A가 방출한 빛보다 B가 방출한 빛을 잘 반사시킨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기억에 헤모글로빈이 있다.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니은은 식균 작용을 한다. 백혈구의 역할은 식균 작용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선지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을 나타내었다라고 했고요. 나는 25도에서 니은에 용해된 탄산 음료의 뚜껑을 열기 전후를 나타낸 것이다. 뚜껑을 열었을 때 니은이 기포로 격렬히 빠져나간다. 그럼 이제 니은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 기억이 이제 페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주는 거니까 산소에 해당하고 니은은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걸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산소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가에서 니은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에서가 페포에서보다 높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배웠냐면 분합체에 의한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가에서 지금 봤을 때 얘가 이동하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 확산이라는 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분자 자체가 이동을 하는 현상에 해당을, 분자라고 했으면 조금 그러네요.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가 페포에서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더 높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나에서 니은의 용해도는 뚜껑을 열었을 때가 열기 전보다 크다. 자, 이 뚜껑을 연다라는 건 뭐에 해당하냐면 압력에 우리가 변화시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점에서는 압력이 높았는데 이 두 번째 시점에서는 압력이 낮아진 거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입자가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때가 뚜껑을 열기 전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되므로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린 가는 동일한 비커에 액체 A와 B를 같은 질량만큼 담았다. 가열장치에 올린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열장치를 켠 순간부터 시간에 따른 A와 B의 온도를 나타내었다라고 줍니다. 자, 동일한 질량을 넣고 동일한 열 에너지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A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비열 자체가 누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B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0에서 5분 동안 가열장치에서 A와 B로 열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열장치의 열 에너지가 A와 B를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는 장치에 해당한다라고 가주면 되겠고요. 0에서 5분 동안 온도 변화. 둘이 온도가 동일했는데 A가 훨씬 더 많은 변화량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 비열이라는 건 우리 아까 전에 그랬죠? 같은 열 에너지의 양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B가 조금만 더 변했기 때문에 비열은 B가 더 크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비열이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물질 1g이 1도 높아지는데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라고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9번. 그림 가는 물체 A를 물속에서 가만히 넣은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나는 가에서 A가 떠오른 후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A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력의 크기를 뭘로 나타내냐면 물속에 잠기는 부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서 틀린 선지에 해당한다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뭘로 구하는 거냐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mg 값으로 나타냅니다. 근데 가에서나 나에서 질량 자체가 변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둘이 동일하다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밀도는 A가 물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밀도가 크면 그대로 가라앉아야 해요. 근데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서 A가 물 위쪽으로 떴기 때문에 물이 A보다 더 크다라고 가셔야 되므로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 측정한 기온과 이슬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먼저 기온은 15시에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하루 동안의 변화 폭을 물어봤고 이슬점이 기온보다 작냐라고 했는데 기온은 여기서 여기 지점까지 이만큼 변화했는데 이슬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니까 다음과 같이 온도 변화가 더 적은 편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점이 기온보다 작다는 맞는 선지에 해당한다라고 가주면 되겠고요. 상대습도라는 게 이제 나왔네요. 상대습도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재 기온에서의 포와 수증기량 분의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와 수증기량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기온에 따라서 포와 수증기량은 증가한다라고 배웠어요. 그쵸? 근데 이슬점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점이 될 때의 온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기온에서부터 이 이슬점의 차이값이 크면 클수록 상대습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15시가 5시보다 15시는 뭐가 크냐면 얘네들 사이에 평균치가 매우 크죠. 이 변화폭 자체가. 근데 5시 같은 경우에는 변화폭이 매우 적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시가 5시보다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주셔야 하므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다 라면 상대습도는 15시가 5시보다 높냐라고 물어봤고 미안합니다. 이건 현재 수증기량이 15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5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증기량이 적고 포화 수증기량도 적은 편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폭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시가 5시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앞쪽에서 잘못 말했어요, 여러분. 상대 집도는 다음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폭이 크면 클수록 낮아진다라고 가셔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뭘로 봐도 되냐면 15시에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5시에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상대습도는 작아진다라고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봅니다. 표는 화료 중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한 평균 빛의 세기와 토마토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 측정에 사용된 토마토를 나타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평균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뭐가 잘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광합성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축이 빛의 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Y축 같은 경우가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이쪽은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다음과 같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양보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일정한 빛의 세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세기 자체가 더 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평균 빛의 세기가 여기가 이제 이쯤이 이제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내가 70일 때가 흡수량이 1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 500일 때가 몇에 해당을 하냐? 이때가 한 8에 해당을 한다. 그러면 5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보다 작은 값에 해당을 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 잎에 엽록체가 있냐? 일단은 식물이기 때문에 잎에는 엽록체가 존재를 해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7시부터 7시 10분에 토마토는 호흡을 하냐? 호흡이라는 건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억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에 해당을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그러면 질량이 각각 0.5kg, 1kg 물체 A와 B를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0cm인 지점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았다. A와 B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각각 P와 Q를 지나고 있다. 지면으로부터 P와 Q의 높이는 각각 10cm와 30cm이다. 중력과 속도는 9.8이다 라고 준 상황이고 확인을 하라고 하네요. 자, B가 A보다 먼저 지면에 도달하냐? 둘 다 높이가 동일하고요. 물체의 크기도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국 먼저 지면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에 해당한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B의 한일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9.8 mH에 해당하니까 m은 1, 그 다음 40cm니까 이거를 미터로 곱해줘야죠. 0.4라고 이제 우리는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고 48에 32, 49, 36 그러면 3.92 줄이다 라고 가져가 주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고요.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Q에서 B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변화된 거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고 얘는 이만큼의 값이 운동 에너지로 변화하였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위치 에너지 값이 3.92 곱하기 2분의 1이었고 B는 3.92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얼마만큼이 지금 운동 에너지로 변화했냐면 총 4분의 3만큼이 변한 거고요. 이 친구는 4분의 1만큼이 변한 거죠. 그러면 3.92 사라지는 거, 4 사라지니까 몇 대면 3대 2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가 Q에서 B의 운동 에너지보다는 크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니은과 디귿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값들을 여러분이 구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비율로만 확인을 해주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연주시차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라고 했고요. 별 A의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땡땡 간격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측정한 시차의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몇 개월 간격으로 이걸 보는 거냐면 6개월 간격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을 하였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겠고요. 누금이 적힌 종이를 벽면에 붙인 후 의자에 앉아서 별 모양이 달린 막대기를 들고 팔을 편.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됐을 때 나의 과정을 이제 반복을 했다. 그리고 나와 다에서의 시차를 발견한다, 비교한다 라고 이제 줬네요. 그리고 이제 팔을 폈을 때와 팔을 굽혔을 때 별 모양까지 이제 거리를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눈금의 차이를 확인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팔을 피게 되면 별이 여기 있다라는 거고요. 팔을 굽혔다라는 건 별이 여기 위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연주시차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거리분의 1이 연주시차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눈금의 차이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2보다는 더 커야겠죠. 그쵸? 거리니까. 자, 따라서 기억은 3개월이 아니라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본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의 시차의 절반을 의미하는 게 연주 시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2보다 크냐? 네, 당연히 2보다 커야죠. 왜?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큰 값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진다가 아니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연주 시차 값이 커진다 라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 선지 하나만 맞는 말이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그림은 마그네슘과 구리가 각각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마그네슘과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질량에 따라서 생성물의 질량을 나타냈대요. 다시 말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식 한 번만 써볼게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여서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라고 가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서 산화 구리가 만들어진다라고 가시면 되는 거고, 이때 마그네슘은 3g, 근데 생성물이 5g이니까 산소는 2g. 그 다음 구리는 4g일 때 생성물이 5g이므로 얘는 1g만큼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산화마그네슘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언제나 일정할 수밖에 없죠. 왜? 마그네슘과 산소가 일정하게 서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고요. 산화구리 25g, 산화구리 25g, 5배니까 5, 20이겠죠? 구리의 질량은 20g만큼인 게 맞는 선지. 같은 질량의 산소와 결합하는 금속의 질량은 구리가 마그네슘보다 크냐? 얘 1로 바꾸면 여기는 1.5예요. 근데 여기는 4죠. 그러니까 같은 질량의 산소와 결합하는 금속의 질량은 구리가 마그네슘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25번. 그림 가는 어느 가족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이다. 나는 아버지의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염색체를 나타냈다. 그럼 지금 보니 아버지가 A5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녀 2가 O형이니까 O5이므로 어머니는 B5에 해당한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A는 5에 대해서 열성이냐? 우리가 이런 것 보고 이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 A와 B 사이는 우열이 불명확하고 5보다는 더 우성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틀린 선지에 해당하는 거고, 자녀 1은 어머니로부터 라지 B를 받은 거고 아버지로부터는 라지 A를 받았다라는 사실 알므로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녀 2의 동생이 태어날 때 ABO식 혈액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 그럼 아버지와 같으려면 아버지는 A를 줘야 되는 거고 어머니는 O를 줘야지 A5가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혈액형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건 AB형, A형, B형, O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혈액형 같으려면 A5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의 확률이 나온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